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 초등 문제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문제집까지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잘 기억해 보세요. 초등 문제집을 풀 때 혹은 중등 문제집을 풀 때요, 기본이 중요할까요? 심화가 중요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거든요. 정답은요, 당연하겠지만 심화가 중요합니다. 웬 파리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집은요, 심화를 위한 과정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제집을 뭘로 풀었을 때 중요한가? 라는 질문은요, 이 학생의 그 실력이 무너지지 않고 쌓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따지면 다치지 말라고 초급에 배우는 과정이 중요한 거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그 초급 과정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학생이 진짜 실력을 알아야 되면요, 결국 그 실력은요, 심화 문제집에서 갈려질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집을 풀었는지가 그 학생의 실력이랑 거의 정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한 관점에서요, 초등 수학 문제집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까요? 의 정확한 질문은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어떤 문제집을 풀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요, 저만의 명확한 가이드를 갖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초등 과정은요, 2권 정도 풀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한 권, 심화 한 권.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부족하면요, 그 부분은 연산 문제집으로 채우는 걸 추천해요. 다시 정리하면 기본 하나, 심화 하나, 연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집 중에서는요, 어떤 것이 적당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기본 과정은요, 어떤 걸 풀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초중과정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연산이고 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뭐 자연수 나누기 분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건은 심화 문제집인데요,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초중과정 수학을 위해 가장 많이 푸는 문제집이 뭐죠? 바로 최상위 수학이죠. 네, 저는 그 정도 수학 문제집을 풀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당은요,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 학교에서 나가는 뭐 도내 경시대회나 혹은 KMO에 나가서 수상하기 위한 적당함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럴 거면 디딤돌의 3%라든지 1031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당은요, 중학교 과정을 나가기 위한 적당입니다. 그러니까 중등 과정 선행을 위한 적당인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는 기본 문제집은 어떤 것을 풀어도 좋고요. 저는 뭐 중등 과정에서 하는 개념 플러스 유형의 초등 과정 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책이 두꺼우니까요. 그리고 나서 최상위 수학을 깔끔하게 푼다면 중등 과정을 나가는 데는 부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단 여기서 말하는 건 완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같은 영화 배우라고 해도 잘생김을 무기로 하는 현빈과 개그감을 무기로 하는 유해진이 다른 포지션일 수 있잖아요. 유해진 씨 죄송합니다. 아무튼 같은 문제집이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단 연산은 따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연산이 막히면요, 중등 과정에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답이 계속 다 틀려요. 내가 문제집을 풀 줄 알지만 연산 실수로 해서 결국 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연산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반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산을 뺀다면 이 2가지 문제집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그 2개만으로 좀 불안하다,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라면요, 중등 과정을 먼저 맛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집 3권, 4권을 더 풀 에너지를 모아서 중등 과정을 올라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초등 과정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떤 과정이 중등 과정에서 많이 쓰이고 어떤 과정이 중등 과정에서 덜 쓰이는지는요, 그 중등 과정을 보면 알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구멍이 생긴다면 역산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만을 채우는 게 낫지, 지금부터 내가 초등 과정을 퍼펙트하게 해가지고 중등 과정에서 하나의 실패 없이 완벽하게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막상 중등 과정 올라가서 생각보다 학생들의 실력 퀄리티가 높지 않아서 부모님과 학생 모두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조언은 이 필수적인 두 가지와 연산 정도만 챙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중등 과정에 올라가서 하나씩 차분히 메워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초등 과정을 잘한다고 해서 중등 과정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등 과정을 못하면 고등 과정은 확실히 못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지만 초등과 중등은 뭐 글쎄요, 아주 큰 영향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만 가지고요, 그 다음은 올라가서 나머지를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로 예를 들면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자막 넣을 정도만 됐지, 우리가 뭐 영화 기법을 다 배워야지만 꼭 유튜브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동안 한 100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요, 학부모님이 달라지실 때마다 항상 이것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모아서 한 번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지난주에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필살기를 깨닫고 점점 컨디션이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은 자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정기적으로 라이브도 하고 댓글도 자주 보고 있으니까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라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해주세요. 대치동 개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